자, 이제 비율에 대한 문제 132쪽에 947번입니다. 자, 비율에 대한 문제 역시 x를 뭘로 놓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총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고,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총 여행 시간 이만큼이면 그 중에 3분의 1은 잠을 잤고, 또 그 중에 12분의 1은 차를 탔고, 그 중에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총 여행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총 여행 시간을 뭘로 둔다? x로 둔다. 자, 총 여행 시간을 x로 두셨을 때요. 3분의 1은 잠을 잤고 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x가 바로 잠을 잔 시간입니다.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2분의 1은 차를 탔고 차에 있던 시간. 그 다음에 4분의 1은 뭐 했대? 관광 시간. 그리고 또 나머지는 24래. 이건 그냥 시간 그대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전체 식은 자, 잠잔 시간 더하기 차 시간 더하기 관광 시간 더하기 24시간 더해서 총 X시간의 여행을 썼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12를 곱해줄 거거든. 12를 곱하실 때 여기 안 곱하시는 친구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다 12 곱하시면 4X, 그 다음 거 X, 그 다음 거 3X, 여기다도 12 곱하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얘가 지금 8X거든요. 그러면 얘로 가면 이제 4X는 288 나옵니다. X는 72시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비율 문제는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51번 갈게요. 자, 일에 관한 문제.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에 대한 문제는요. 그 일의 전체 양을 1로 갑니다. 무조건. 자, 내가 얘를 다 끝낸 이의 일의 양을 우리는 1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지혜가 다 끝내는데 10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얘는 1시간에, 지혜라는 애는 단위 시간당, 즉 1시간에 얼만큼 하냐면 이게 10시간이 걸린 거니까 10칸이 생기는 거잖아. 10분의 1만큼 합니다. 진호는요. 15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에 15분의 1 걸립니다. 자, 여기는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이 속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내가 총 간 거리, 즉 총 일한 양이 나오는 거야. 총 일한 양을 다 더해서 1이 돼야 돼. 자, 봐봐.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했어. 지혜가 10분의 1만큼 2시간 일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지혜가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일한 양!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둘이 함께 이 일을 완성했대. 여기서 어려워하지 마.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이 X야. 이게 X야. 그럼 생각해봐. 두 가지 버전으로 가셔도 돼요. 지혜도 X시간 일하고 누구도? 진호도 X시간 일한 거야. 처음에 지혜가 10분의 2만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마친 거야.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애초에 둘이 같이 일한다는 거는 1시간에 일하는 양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혜랑 진호가 합해서 1시간에 일하는 양은 1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처음에 지혜가 10분의 1 곱하기 이만큼 했어. 그리고 같이 1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만큼 X시간 동안 일했어?는 1.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전개한 게 이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나올 텐데요.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어줄 게 있나? 956번 가볼까요? 아,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몇 시야? 2분. 열심히. 할 거 많은데. 자, 956번. 제빵사. 제빵사 문제. 분명히 대충 풀 것 같아서. 자, 제빵사 문제 가시면 A와 B가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몇 개를 더 많이 만든다? 25개를 더 많이 만든다. 그럼 5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를 A랑 B가 있거든?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다. A가. 그러면 B가 X개를 만들면 얘는 25개. 근데 이건 5분 동안이야. 자,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만든, 봐봐. 이게 지금 5분 단위의 설정이거든. 그러면 30분 동안은 몇 배가 되는 거야? 5분이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6 곱하기 이만큼의 도넛을 만들고 B는 6X개를 만들겠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은 그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가 라고 했어. 그럼 A가 30분 동안 근데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는 이거야. 6 곱하기 X 플러스 25. 이게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 40분? 그럼 이것도 40분도 구해야 돼? 40분은 8배 한 거 아니야? 8배, 8배. B만 구하면 되지. 근데 B가 8배 하면 몇 X개? 8X개네.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의 몇 배? 2배다. 곱하기 2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X 먼저 구하시면 X가 A가 5분 동안 만든 거니까 아니 A가 아니라 누구야? 얘가 만든 거지. 여기다가 이제 먼저 이거 구하시고 A가 만든 거 구하시고 그 다음에 A와 B가 1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도넛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를 채우시잖아요. 그럼 5분 동안 만약에 얘가 뭐 몇 개 나오고 얘가 몇 개 나왔어. 그 둘이 합치면 5분 동안 이만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1시간 동안이면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2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아, 우리 준우 집중 안 하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여가지고 걱정돼 죽겠네. 자, 957번 갑니다. 이제 거속시 문제까지 할게요. 자, 지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 벌써 나왔다. 자, 정리를 할 거야. 갈 때는 마우스 만들고 올 때는 해서 총 몇 시간 걸렸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 즉, 우리는 X를 뭐로 놓는다? 집과 서점 사이의 거리를 두시면 돼요. 자, 집과 서점 사이의 거리를 가시면 거속시. 얘네 둘 다 갈 때 올 때 같은 길이니까 X로 가시면 되고 갈 때는 시속 4km, 거속 4km.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한 후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3km. 자, 갈 때 걷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 시간,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씩 갈게요, 바로. 4분의 x. 갔어. 그런데 이제 서점에서 30분 동안 시간을 썼잖아. 시속이잖아. 그럼 얘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 올 때 3분의 x. 총 얼마? 3시간. 여기까지 되세요? 자, 내가 문제를 딱 식을 세워놓고 나서 시속인가? 시속이면 킬로미터여야 되는데 내가 분을 시간으로 바꿨나? 다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식 세웠어요. 이제 몇을 곱할까요? 12 곱할까요? 자, 12 곱하시면 3x, 12 곱하시면 6, 12 곱하시면 4x, 12 곱하시면 36. 그래서 7x는 30, x는 뭐분의 뭐? 7분의 30 이렇게 나온다. 자, 문제에서 키로수는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분수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961번 갈게요. A와
B 자동차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70km. 오, 좋아. 얘도 갈 때는 시속, 갈 때 거속 시 70km 시속입니다. 자, 올 때는 거속 시 60.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어요. 뭐 때는? 올 때는. 올 때는 좌변은 갈 때보다 10분 더 걸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시간에 대한 식 세워야 될 것 같고요. A, B 사이의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얘 거리를 우리는 X로 갑니다. X, X. 자, 갈게요. 자, 시간 70분의 X. 얘는 60분의 X. 그러니까 시간의 차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올 때는 이라고 했어요. 올 때는 뭐죠? 60분의 X는 맞나요?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어요. 그럼 60분의 X에서 70분의 X를 뺀 게 10분입니다 하셔도 되고 70분의 X보다 시간 10분이 더 걸렸어요. 1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60분의 10.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정답 그대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61번은 이렇게 풀어드릴 거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964번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상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급한데 지금. 964번 갈게요. 자, 문제 읽으시면 이건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동생이 먼저 출발했고요.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먼저 출발한 애가 시간이 더 큽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만날 때까지 걸린, 만약에 내가 15분을 걸었는데 그 후에 5분 뒤에 출발해서 나랑 같은 시간에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빨리 출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시간을 더 소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를 보면 형은 매분 120m를 걷고 동생은 매분 80이고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누구의 시간을 물어봤죠? 동생의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표를 2개 만들죠. 거리, 속력, 시간. 형, 동생. 물어보는 거 형의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거속 시. 그래서 얘를 X, 분으로 갈 거예요. 분속이네요. 그래서 X분.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먼저 출발했고 그래서 동생이 10분을 더 많이 썼다. 그래서 분이니까 X 플러스 뭐다? 10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속력 갖다 채울게요. 형은 매분 120, 거속 120, 분속이다. 동생은 매분 80. 자, 얘네는요. 집에서 출발을 했고 동생을 따라잡아서 어쨌든 간 여기 어딘가에 만났어. 뭐가 같아요? 거리가 같습니다. 거리가 같으면요. 거리에 대한 공식 쓰셔서 속력 곱하기 시간 몇 X, 형의 거리는 120X, 동생의 거리는 80 곱하기 X 플러스 10.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형의 거리 120X는 80 곱하기 X 플러스 10이다. 계산할게요. 120X는 80X 플러스 800이고 40X는 800 하셔서 X는 2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대로 X는 20분입니다. 964번에 3번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964번은 이렇게 갔고요. 자. 하나 풀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마음이 급하지만 넘어갈게요. 968번 갈게요. 아니야. 967번 가자. 사자 문제. 967번 가시면요. 사자가 68m 떨어져 있는 사슴을 보고 사자랑 사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사자랑 사슴 만들고요. 알고 있는 거 먼저 채울 거예요. 초속. 사슴을 보고 초속 20m 사자의 속력. 그 다음에 사슴은 18m. 자,
사자가 쫓기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사슴을 잡나요? 라고 했으니까 사자의 시간을 저는 x초로 갈 거예요. 얘들아 미터 초 맞춰주시면 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사슴을 쫓기 시작한 지 2초에 알아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니까 사자가 2초를 더 뛴 거지.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사슴 같은 경우는 x-2초가 됩니다. 2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사자가 여기 있고 사슴이 여기 있었어. 자, 둘의 거리가 몇 미터였죠? 68m였어요. 얘가 졸라 달리겠지? 얘도 졸라 달리겠고. 여기 정도에서 잡아먹힌다고 하자. 먹힌다고 하진 않았지만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사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고 사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사자의 거리는 68에다가 사슴의 거리를 더해준 거랑 같은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사자는 거리 우리 2개 채웠잖아. 여기 뭐야? 22x지. 사자의 거리 22x는 68 플러스 사슴의 거리 18 곱하기 x 빼기 2한 거 여기다가 갖다가 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제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968번 갈게요. 자, 968번 가시면요. 형준의 집과 보란의 집 사이의 거리는 1.4km입니다. 자, 형준은 분속 60m, 보라는 분속 8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형주 나오고요. 형주, 그 다음에 보라, 자, 형은 거리, 속력, 시간, 분속 60m, 보라는 분속 80m. 자,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을 향해 이제 서로 출발을 하면요. 서로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온 거리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얘가 온 거리랑 더했을 때 총 거리 떨어진 거리 1.4km. 그러나 분속이고 미터기 때문에 1400m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형주가 온 거리, 형주의 거리, 여기는 보라의 거리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자, 동시에 출발했죠? 그럼 시간이 x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몇 x? 60x. 이렇게 두 개를 채우면 무조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x랑 80x 더하면 몇 x? 140x는 몇이다? 140이다. x는 뭐야? 응? 1이야? 140x는 140. 아, 1400 아니야? 미안해요. 그죠? x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두 사람은 몇 분 후에? 10분 후에 만났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968번) 했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호수 문제가 나오면요. 같은 방향일 때가 있고 반대 방향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70번은 제가 그냥 대충 설명만 해주고 갈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970번이거든요.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지금 분속이니까 얘를 3000m로 갈게요. 이 둘레가 A와 B가 서 있는데 같은 지점에 이제 A랑 B가 있어. 석촌호수에 우리가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잖아.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이면 얘네들은 동시에 출발하니까 둘 다 시간이 같은 거거든. 얘와 이렇게 서로가 간 거리가 달라.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랑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랑 더해서 한 바퀴 3000m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의 합이 몇이다? 3000이다.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이야. 생각해봐 얘들아. B가 이만큼 왔어. A는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이만큼 왔어. 자, 그럼 봐봐. B가 온 만큼을 빼줘야 한 바퀴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간 사람, 더 속력이 빠른 애의 거리에서 적게 간 애의 거리를 빼셔야지 한 바퀴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거리의 같은 방향일 땐 뭐다? 거리의 차. 그게 한 바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이제. (972번) 갑니다. 오잉.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의 길이가 8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고, 길이가 11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습니다. 이때 열차의 길이는? 자, 일정한 속력 중요한 힌트예요. 속력이 똑같아. 자, 열차에 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800m인 철교랑 길이가 1100m인 터널 두 가지를 갑니다. 그럼 나는 두 가지를 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00m인 철교를 갈 때, 그리고 1100m인 터널을 갈 때. 자, 완전히 통과한다? 봐봐, 내가 이 철교가 이렇게 800m야. 그런데 기차 몸뚱이가 좀 길지. 그럼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나서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건 이 꼬리까지 나왔을 때거든? 그래서 얘가 움직인 이 거리를 여기 기차의 몸뚱이랑 철교랑 더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열차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x는 열차 길이가 맞고요. 이 열차 길이를 x로 놨을 때 x 플러스 800이 거리가 되는 거고, 터널은 x 플러스 1100이 이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 나와 있거든요. 800m 철교는 거리, 속력, 시간 30초 걸렸고요. 거리, 속력, 시간 40초 걸렸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한 힌트야 라고 했었죠. 바로 뭐다? 일정한 속력이다. 속력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는 30분의 x 플러스 800. 여기는 40분의 x 플러스 1100 이 소리예요. 아, 그러면 30분의 x 플러스 800과 40분의 x 플러스 1100이 어떻다? 같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a분의 b는 c분의 뒷꼴이다. x자곱 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거는 밑에 것끼리 약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위에 것도 위에 것끼리 약분 가능한데 여기선 지금 더하기니까 여기서 약분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x자곱을 했을 때 3 곱하기 x 플러스 1100은 4 곱하기 x 플러스 800이다. 이거 전개하셔서 x값 구하시면 열차의 길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976번 가겠습니다. 6% 소금물 450g이 있습니다. 소금물 어렵지 않아요? 6% 소금물 농도 전체 양을 가장 밑에다 씁니다.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얘들아 물을 증발시키면 좀 짜지겠죠? 농도가 더 진해진다는 소리야. 그럼 몇 퍼센트? 9% 소금물이 되는가? 자, 물이 나갔잖아. 그 물의 양을 x로 갈 거고요. 전체 양은요, 물이 줄어든 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450 빼기 x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억하실 것이 처음에 있던 이 소금의 알갱이가 있는데 물만 날라왔죠? 그럼 여기는 소금의 양은 얘랑 같습니다. 물이 날라간 거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100분의 위아래 하면 얘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아요. 100분의 9 곱하기 450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100 약분을 여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50은 9 전개하고 마이너스 9x 하셔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980번 갈게요. 자, 980번 같은 경우도 그림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자, 10% 소금물 400g과 자, 10% 소금물 400g과 16% 소금물을 섞어서 14%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400g이라고 알려줬고요. 16% 소금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양을 x라고 갈게요. 그러면 전체 양은요. 4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여기도 소금물, 여기도 소금물, 그럼 여기도 소금물. 결국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씩 세우시면 돼요. 100분의 위, 아래 더하기 100분의 위, 아래는 100분의 위, 아래. 어려운 거 없죠? 100, 100, 100 다 지워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984번. 시계 문제. 시계 문제는 알려줘야 되지. 시계가 아마 학교에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시계에는 시침과 분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자, 12시였어. 1시간이 지났어. 시침은 이만큼 가고요. 분침은 다시 제자리로 오죠. 이게 1시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침이라는 건 1시간에 요만큼, 즉 180을 6으로 나눈 거, 30도. 1시간, 즉 60분에 30도를 가고요. 분침이라는 거는 한 바퀴 도니까 360도로 갑니다. 자, 60으로 나눌게요. 30 나누기 60 하시면 얘는 2분의 1, 얘는 6. 즉 1분에 0.5도씩 움직이고요. 얘는 1분에 6도씩 움직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서 그려볼게요. 12, 6, 5. 5시, 6시 사이에서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다? 그럼 얘랑 이 소리죠. 그럼 시침과 분침이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분침은 그냥 무조건 x분이니까 6x야. 지금 5시 x분인 거잖아. 5시 x분일 때 분침은 x분만큼 갔으니까 6x고, 시침은 애초에 시작할 때 5시에서 시작을 했잖아. 5시에서 애초에 이만큼 가고 시작해. 몇 도니 저게? 30 곱하기 5 하니까 150이란 말이야. 아, 힘들어. 자, 시침은 30 곱하기 5 해서 일단 5칸 구하시고요. 얘가요, 원래 정각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요 조금 움직이죠. 그게 바로 몇 만큼 간 거예요? x분 동안 간 거예요. x분 동안 간 거면 0.5x 그냥 더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시침과 분침이 같아야 되잖아. 150 플러스 0.5x는 6x랑 같다. 그럼 이거 넘기면 5.5x는 150 나와요. 5로 약분할까요? 아니, 50, 일단은 10 곱하고 x는 11분의 3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침과 분침을 정확하게 이제 시침은 분침, 시침 쓰시고, 분침은 그냥 무조건 6x야. 시침은 내가 만약에 뭐 7시 몇 분이야? 그러면 그 7부터 30 곱하기 7에서 0.5x를 더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어야지. 987번. 규칙이 있는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은 규칙만 찾고 방정식대로 세워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보시면 1단계에서는요. 바둑돌이 지금 1개. 2단계에서는 몇 개가 늘어나는지 봐봐. 원래 있던 거에 4개가 늘어났어. 얘가 1, 얘는 1에다가 4가 더해졌어. 얘 1 더하기 4에다가 또 4. 몇씩 더해지고 있지? 4개씩 더해지고 있지? 1차 방정식 1차 식의 개수 있죠? 얘가 바로 늘어나는 수예요. 몇 x? 4x. 그런데 1단계가 자, 상수항을 지금 모르잖아. 상수항을 B로 놨어. x에다 1을 넣었을 때 4, 1은 4죠. 4 플러스 b가 1개가 나와야 돼요. 1단계일 때. 그럼 b 값이 뭐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다 했어 그럼. 이거 넣어봐라. 3단계 넣어봐. 12 빼기 3. 10이지. 이거 10 맞아. 12 빼기 3 9지. 이거 9 맞지? 5 더하기 4니까 9 맞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게 식이야. x단계일 때. 101개의 바둑돌? 그럼 이게 101개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방정식. 그럼 x값 구하시면 답 끝.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91번만씩 세워주고 끝낼게요. 991 가시면 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으로 묶었을 때, 자, 991번의 문제 가세요.
달력에 5, 6, 12, 13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이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X일이면 이 다음 주는 X 플러스 7이야. 이거는 다음 날이니까 X 플러스 1이고 이거의 다음 날이니까 X 플러스 8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끼리 합이 몇이 된대? 72가 된다. 그럼 얘 다 더해서 70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X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날짜 모두 구하는 거니까 날짜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차원 활용 대표형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센 다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